카카오의 주가는 오늘도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이 1.29%나 올라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됩니다. 금융권에선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전방위적인 규제가 예고되며 하락한 카카오의 주가, 전날 상승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21% 내린 12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 규제 예고 이후 오늘까지 떨어진 주가는 약 20% 수준입니다. 어제 김범수 의장은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일부 서비스 개선, 사업 철회 등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서 상장을 예정 중이던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 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 코스피 상장 계획을 하고 있던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 정정 범위와 상장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소개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을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 상품 판매와 주요 서비스를 중단한 만큼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과 논의한 것으로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 빨라야 11월 이후 상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소법 규제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뱅크도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며 전거래일보다 1% 하락한 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강세를 보였지만 매수세를 유지하진 못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그룹 주가의 급락이 과도한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투자 심리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수도권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은 1.29%로 지난 6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68%로 작년 7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 상승률은 모두 서울의 2배를 넘긴 가운데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오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전용 면적 상한을 12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85제곱미터까지 허용됐는데 이를 넓혀줘 오피스텔도 집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도심의 신속히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보관인데요. 기존에 비어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용도 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분양가 규제도 없어 비싼 아파트 청약에서 소외된 수요들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여기에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제외되는 만큼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에 악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까지 3번, 기간으로는 2년 가까이 연장된 건데요. 은행권에선 납입이 미뤄지고 있는 대출이 늘어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과 매출에 타격을 받은 경우 내년 3월까지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한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연장 결정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이어 3번째입니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만기 연장 209조, 원금 상환유예 12조, 이자 상환유예 2천억 원 등 총 222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6개월 기간이 연장되면서 적어도 80조 이상의 지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재연장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번 연장으로 대출 부실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상환 유예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증가한 만큼 차주의 상환 능력을 빠른 시일 안에 분별해야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순간의 위험을 넘기기 위해 연장만 되풀이하기보단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장기적 대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적극 관리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필요시엔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 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즐레 투자는 이른바 비투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액이 전일 대비 791억 원 증가한 25조 6,5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20대가 비즐레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6개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융자는 2019년 말보다 무려 288%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신용 공여 한도를 지키기 위해 최근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오후 3시 쌍용차의 본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새 주인 찾기의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력 후보들이 본입찰에서 빠지는 돌발 변수로 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서 취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쌍용차 새 주인 두고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본입찰은 오늘 마무리된 거죠. 지금까지 진행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본입찰이 약 3시간 전 마감됐습니다. 매각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인수 후보의 인수 가격과 사업 정상화 및 운영 방안, 고용 승계 의사 등이 담긴 인수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당초 국내외 업체 약 11곳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혔고 예비 실사는 7곳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법률 자문사를 선정한 곳은 SM그룹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움, 카디널 원모터스, KS 프로젝트 컨소시엄, 퓨처모터스 등 5곳이었는데요. 중견기업들의 깜짝 등판으로 매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오늘 인수제안서 제출자 명단에 유력 후보 기업들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정 기자가 언급한 유력 후보라고 하면 SM그룹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불참 선언했거든요. 이제 돌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인수철회 배경을 어떻게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나요? 네, 인수전은 재계서열 38위인 SM그룹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습니다. 사실 SM그룹은 예비실사에 참여한 기업 중 외부 투자 없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꼽혔는데요. 인수합병의 달인으로 불리는 우호현 SM그룹 회장은 지난 7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목표로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우 회장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무리하게 외부에서 차입하기보단 자체 보유 자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인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설회 배경에는 쌍용차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대한 의견차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SM그룹은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연기관 시장을 활성화하며 쌍용차의 국내 판매를 정상화한 후 향후 전기차 시장의 투자를 키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45일간의 실사를 거치는 동안 쌍용차의 전기차 전환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차 투자 본격화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1조 원에 달하는 자금 확보 등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오늘 오전 최종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1차 흥행으로 매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잖아요. SM그룹 이외의 다른 기업도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찍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K팝 모터스도 오늘 오후 인수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K팝 모터스는 아랍계 사모펀드 두바이 헤리티지 홀딩스와 함께 쌍용차 인수를 추진을 하는데요. 당초 전기차 12종과 하이브리드 3종 생산, 세계 239개국 510개 전시 판매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글로벌 원 쌍용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효섭 총괄회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쌍용차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KS 프로젝트의 파트너들과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개발 이익과 재산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황 회장은 자료에서 그동안 쌍용차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왜곡된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우호적인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이후 새로운 쌍용차 인수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글로벌 판매망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참이 이어지면서 인수전 자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양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에디슨 모터스의 일강 체제로 끝나갈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결국 쌍용차 인수전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일강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연구 개발비 등으로 2-3년 내에 8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는 이미 개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2,700억 원의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모펀드 KCGI와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약 4천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인수 희망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5천억에서 6천억 원대를 적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버스 전문업체인 에디슨 모터스는 제안서에서 쌍용차를 전기차 업체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가진 전기차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쌍용차가 가진 양산형 내연기관차 시스템과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10종, 2025년까지 20종, 2030년까지 30종의 신형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겁니다. 이르면 2022년 하반기 전기차 스마트 S를 처음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본입찰 마무리가 되면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쌍용차는 앞으로 인수 희망 금액과 자금 확보 방안,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과 예비 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쌍용차의 정상화 방안과 신차 개발비 투입이 중요한 만큼 향후 운영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공익채권 약 3,900억 원과 향후 운영비 등을 포함해 실제 필요한 인수 금액을 약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를 위한 본입찰 결과들 살펴봤고요.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4달째 5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760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만 8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오름폭은 지난 4월 65만 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뒤 상대적으로 둔화된 모습입니다. 연령별로는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성능이 개선되고 배터리 수명이 연장됐는데 전체적 제품 형태와 특징에서 큰 변화가 없어 전작과의 차별점이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애플이 오늘 새벽 아이폰 13 시리즈 4종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돌풍에 맞서 애플이 무기로 내세운 것은 성능.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A15 바이오닉 칩을 적용해 경쟁 제품보다 속도를 50% 높였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아이폰 13과 미니에는 1200만 화소 울트라 광각과 망원 카메라가, 프로 시리즈에는 울트라 광각, 망원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의 동영상 버전인 시네마틱 모드도 선보였습니다. 자동 초점 변경을 적용해 누구나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늘렸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전작에 비해 1시간 30분, 아이폰 13은 2시간 30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상된 성능을 내세웠지만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큰 변화가 없어 소비자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혁신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상단의 검은색으로 움푹 파인 부분의 노치를 20%가량 줄인 것 외에 전작과 디자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폰 13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던 저궤도 위성통신이나 지문 인식을 통한 터치 아이디 등의 기능도 빠졌습니다. 대신 애플은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시리즈 출시 후 처음으로 신형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가격을 낮춰 대중화에 성공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라인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경형 SUV 캐스퍼가 사전 계약 첫날 현대차 내연 기관차 중 가장 많은 예약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한 캐스퍼의 사전 판매 첫날 18,940대의 예약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 모델 중 사전 계약 첫날 최다 기록입니다. 기존 기록은 2019년 출시된 6세대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의 17,294대였습니다. 한편 캐스퍼는 오는 29일 공식 출시로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1,385만 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올 2분기 매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 120개의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해 종전 최고 기록인 2017년 3분기 13.8%를 휩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기업들의 수출이 특히 호조를 보였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과 금속 등 비전자 주력 업종까지도 성장세가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판교 J테크노밸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죠. 예비 기업인들도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은 물론이고 비싼 주거 비용 탓에 직주 근접이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색 코끼리와 핑크색 토끼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곳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판교 J테크노밸리에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입니다. 4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은 회사는 2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모여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 입주하면서 다른 데보다 이제 임대료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적었고요. 그리고 시설 내에 제공되는 이제 시설들이 저희 효율적인 업무와 이제 휴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된 판교 이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약 4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곳 기업 지원 허브에서는 스타트업 2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드론과 핀테크, 콘텐츠 등의 정부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 근로자들은 땅값이 비싼 판교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이를 위해 LH는 창업 지원 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세대의 창업 지원 주택과 81세대의 오피스텔을 공급했습니다. 창업인과 예비 창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성남시를 통하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지원 허브 내 멀티 플랫폼을 오픈하여 멀티 플랫폼은 드림라운지와 코어웨이브, 아이디어 브릿지 등 입주 기업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등의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LH는 판교 이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2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금액 기준 약 30억 원이 접수됐고 약 2억 2천만 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내진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차고 송금액 2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든 우편료나 문자 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 1,200만 원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습니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화가 주최하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한화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작은 위로를 드리고자 불꽃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도 최근 발표된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을 토대로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과 협의한 끝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 화약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화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2000년부터 매년 10월 개최됐습니다. 불꽃 축제가 외부 영향으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태풍 찬투는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이동 중입니다.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바짝 다가오겠는데요. 따라서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인데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최대 300mm, 산간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최대 300mm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모레 금요일부터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에서 3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6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 동해안에는 돌풍이 몰아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청주 27도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부분 흐리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7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남부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해상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서해와 남해상은 최고 6에서 7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추석인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